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동시통역정복비법 2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상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본다고 했었고, 전번 시간에 그 다뤘던 것을 토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이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기사문에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그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그 조직적으로 구성된 아주 훌륭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문 위주로 공부를 꾸준히 계속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그 수준이 높고 낮음에도 상관하지 마시고 자기 수준에 맞게, 또한 이런 그 장점을 지닌 그 저널리즘의 어떤 그 기사문 같은 것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자기 실력을 꾸준히 쌓는 것이 그 원어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즉 프리토킹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일단 전 시간에 했던 걸 토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만약 병원들이 주말까지 그들의 현재의 백신 제장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만 달러까지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주지사가 병원들한테 경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얼마로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10만 달러까지 때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 시간에 다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Governor Andrew M. Cuomo of New York said that hospitals could face fines of up to $100,000 까지. 계속해서 어떤 경우에 만일 병원들이 이번 그 주말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백신 저장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백신이 이미 각 의료기관에 배정이 됐죠. 그래서 그 수송이 다 끝나 있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 일정을 잡을 때 그 태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맞춰라라는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주지사가 이런 그 시행령을, 이런 그 벌금을 이렇게 시행하겠다, enforcement를 하겠다라고 미리 공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들이 주말까지 그들의 현재의 백신 저장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으면 10만 달러까지 벌금에 처한다,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 if 이하를 봅시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대의는 누굽니까? 그 이미 발표를 했죠. 병원들한테 지금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대의라는 병원들이 hospitals.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didn't use 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백신 저장품. 현재의 백신 저장품이라는 것은 그 백신을 이미 저장하고 있죠. 보급받아서. 보급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장품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뭘까요? supplies를 쓰죠. supplies. 원래 supply는 공급하다.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보급품, 저장하고 있는 물건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upplies of 어떠한 저장품들, 보급품들. 근데 현재의 current,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저장품 뭡니까? 어떤 저장품이에요? 보면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 백신의 종류는 그 몇 가지가 있죠. 또 모더나나 화이자나 뭐 메이커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많이 도입했네, 안 했네, 시기가 빠르네, 늦네 하는 그 논란이 많죠. 자, 아무튼 백신의 저장품들, 현재의 그들이 갖고 있는 를 언제까지? By the end of. By the end of. 뭡니까? 어떤 시기의 말까지. By the end of the week. The week는 뭐예요? 지금 기사가 나가는 시점에 그 주, 특정 그 주, 그 주 말까지 그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백신을 다 그 접종하지 않고 재고로 남겨져 있을 경우라는 뜻이에요. 경우는 벌금이 얼마까지 부과될 수가 있나요? 10만 달러까지. 그래서 그 by the end of the week 그 주말까지 그 백신 그 저장품들 현재의 보유고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윗부분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Governor Andrew M. Cuomo of New York said that hospitals could face fines of up to $100,000 if they didn't use their current supplies of vaccine by the end of the week. 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또한 용어도 거의 다 아는 거겠지만 일부 용어도 그 신경 써서 해줘야 될 것들도 있죠. 또 어떤 구도 있고 by the end of를 할지 current supplies of를 할지 이런 거는 그 착실히 외워두면 실전에서 엄청나게 그 유용하게 유창하게 어떤 그 말하거나 쓸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새로운 전국적인 봉쇄령을 시행했어요. 자, 이제 미국 상황, 뉴욕 상황을 얘기한 뒤에 이 뒷부분은 영국 상황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그 상황 설명이죠. 영국은 새로운 전국적 봉쇄령을 시행했다. 어제 그 뉴스에 국내 뉴스에도 일단 외신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 확진자 수나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어떤 그 통제 범주에서 벗어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봉쇄령을 실제로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 그 봉쇄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이런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에 그 국민들이 잘 수긍하고 있어서 국내 상황은 그 뭐 최근에는 조금 악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그 어떤 상황을 비교해서 본다면 상당히 통제 범주 내에 든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브리튼 물론 일반적으로 영국은 지칭하는 그 용어가 있죠. 공식적으로 the US, the United Kingdom 이게 있죠.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튼 영국이라는 표현이죠. 브리튼 imposed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impose의 가장 으뜸되는 의미는 어떤 것을 부과하다예요. impose 어떤 세금을 부과하다, 관세를 부과하다 할 때 impose. 여기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다, 시행하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Britain imposed 뭘? 전국적인 봉쇄령. 근데 이제 새롭게 지금 내리는 거죠. 전국 봉쇄령을. 봉쇄령이 뭡니까? 많이 들어봤죠? 국내에서는 아직 뭐 최근에 그런 그 발령된 게 없으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으나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락다운이라고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락다운. 락은 잠그다죠. 락다운은 봉쇄하다. 그래서 새로운 전국적 봉쇄령, a new national
lockdown. 근데 strict가 있죠. 뭡니까? 새로운 전국적 봉쇄령. 엄격한 새로운 엄격한이 빠뜨렸네요. 엄격한. 자, 새로운 엄격한 그 전국적인 그 봉쇄령을 시행했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의 상황이죠. 만약 병원들이 주말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백신 저장품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 10만 달러까지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고했다라는 뜻이죠. 또한 영국은 새로운 엄격한 전국적인 봉쇄령을 시행했다. 그래서 그 Governor Andrew M. Cuomo of New York said that hospitals could face fines of up to $100,000 if they didn't use their current supplies of vaccine by the end of the week. Britain imposed a strict new national lockdown.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문장들이 길어질수록 또한 수준이 난해할수록 독해나 이런 것이 힘들어지고 한눈에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한 어구어구 분석해 가면서 일단 연구를 한 뒤에 분석을 한 뒤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종합해서 익숙해질 정도로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단어나 어구도 저장을 하고 연습을 꾸준히 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 결국은 이런 길고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들도 조금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쓰는 가벼운 어떤 내용들처럼 자기 뇌 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가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학습의 과정인 이해, 암기, 저장, 또한 재생 할 때 뇌 속에 차근차근 위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좌표를 설정해주고 거기에 저장을 하고 암기나 재생이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발음도 원어민 발음으로 제대로 될 때까지 싱크로율 100%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 동시통역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변할 겁니다. 동시통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서두에 이 강의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국인들, 미국인들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멋지게, 끝없이 많은 양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동시통역 정복 비법이라는 강의를 주제를 삼은 겁니다. 늘상 강조하지만 동시통역을 어느 나라 하루에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영어 회화가 됐든 동시통역이 됐든 원어민들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 학습 과정이든 연습 과정이든 훈련이나 숙달 과정이든 응용 변환 과정이든 종합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어휘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문법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하나씩 꾸준히 학습을 계속하고 관리를 하고 이해 암기도 하고 저장하고 재생도 하고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느 한 가지를 따로따로 공부해서는 오랜 기간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특히 영어 회화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스피킹은 자기의 뇌가 외국어인 영어를 원어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원어민 뇌 또한 갖춰져 있을 때, 그게 완성이 돼 있을 때, 그때부터 혀에서 줄줄 터져요. 그 기간이 뭐 개인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짧으면 뭐 일정 기간이 있고 길면 뭐 또한 그 정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오랫동안 영어는 공부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그 잘못된 그 어떤 편견 내지는 잘못된 인식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 넓게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들을 깨치려고, 깨려고 그 여러 가지 노력을 뭐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그 한국인들이 대다수가 그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잘하고 싶다. 프리토킹을 그 좀 한국어 하듯이 좀 비슷하게 할 수 없는가라는 꿈이나 목표를 대다수가 갖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영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든 상당히 하든 나중에 뭐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든 영어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낍니다. 영어의 필요성을 느낄 때 시험만을 위한, 점수만을 위한 그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그 아쉬운 점, 본인들이 아쉬워하는 점이, 나도 좀 그 자유롭게 원어민들처럼 말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또 어떤 그 글을 쓰고 이메일을 쓰고 보고서 쓰고 PT를 작성을 하고 할 때 좀 한국어 하듯이 영어도 좀 멋지게 작성하고 빠르게 원활하게 정확하게 능수능란하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 교육 과정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학습 방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견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어를 그 마스터하거나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 견지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구상에 있는 약 그 200여 개 넘는 메이저 언어들 중에, 한글도 포함입니다. 영어도 포함이고, 그 중에 객관적으로 가장 그 마스터하기 쉽고 기간도 짧고 완벽하게 그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언어들 중에 1순위가 제가 볼 때는 영어예요. 자, 아무튼 물론 그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분도 많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제가 하는 내용은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만, 제 경험이나 모든 지금까지 어떤 통계 자료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복하기가 어려운 언어가 아닌데 영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오늘 강의 27강 이제 이어서 28강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강조하듯이 한 번 공부를 한 내용을, 강의를 한 내용, 강의를 들은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정리하시고 자기 걸로 완벽한 지식이나 정보가 입력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주기적으로 또 연습하고 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강의를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원어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산이나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